그래도 목소리는 잘 잡히니까. 우와, 야, 됐어. 제떡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한다. 예, 홍익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턱 낮추기 프로젝트 저절로 간다의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득이하게 2부 영상만큼은 마스크를 쓰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할 전등사 2부 영상은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던 스튜디오가 아닌 곳을 잡았는데 그곳에서의 지침을 따르자면 마스크를 촬영 중간에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만큼만 보여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딱히 이것은 사실 이거에 그렇게 양해는 아닌 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제 얼굴을 다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가려서 보시는 게 낫기 때문에 다음에 3부 촬영 영상을 할 때는 마스크를 아마 안 쓰고 나올 텐데 그때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 오늘은 양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잖아요. 한 거니까 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덧칠을 좀 했어요. 어도비 박이 능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등사 2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전등사 1부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혹시 1부 영상을 못 보셨다면 여기서 1부 영상을 확인해 보고 오시면 전등사가 어떤 사찰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제 전등사 안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드디어 들어가서 박수 치려고 그랬지? 야, 드디어 들어간다. 들어가서 하나의 건물을 보고 끝날 거예요.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가서 대웅보전 겉에랑 대웅보전 안에랑 보고 기타 구성물까지 살펴보는 걸로 2부 촬영을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기타 등등의 건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도 좀 볼 거예요. 그럼 3부에서 확인해주세요. 대웅보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사찰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전각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웅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전각이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찰의 전각이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은 아니고 임진왜란 이후인 1600년대, 1700년대 1600년대구나. 1600년대 중반에서 말기,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서 좀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지어진 전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400년 정도 된 전각이기 때문에 이 건물과 3부에서 확인할 약사전, 그러니까 대웅보전과 약사전은 각각이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웅전 건물을 겉에서 보시면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 뭐 특이하지는 않고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 대웅보전의 이 공포 양식이 바로 다포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궁금하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심포, 다포, 그리고 공포 이런 단어들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국사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만 오늘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찰은 초석을 두고 그 위에 기둥을 얹은 다음 바로 지붕을 얹는 형태가 아니라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이라고 하는 그 밑에 이제 달려있는 덩어리들을 다 공포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달아놓게 됩니다. 얘네들은 기둥과 교차돼서 나무를 집어넣어서 하중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그냥 그렇게 건축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각의 아름다움을 꾸며놓기 위한 기능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찰은 기둥 바로 위에만 공포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우리는 기둥 주자를 써서 주심포 형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공포가 달려있지 않은 기둥과 기둥 위에만 주심포가 있고 가운데는 비어있는 형식으로 사찰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대웅보전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공포가 많다라는 뜻에서 다포 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찰에 가서 전각을 보았을 때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경우에는 저거 주심포 양식이네 라고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공포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저거 공포 양식이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비전공자라도 조금은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조계사 1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상의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예, 젠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포의 모양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처마 밑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찰에서는 좀처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상이 놓여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괴생명체가, 이 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유명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나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체의 부녀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대웅보전은 조선 중기에 지어졌는데, 그때 어떤 이름 모를 도편수 하나가 절 아래 마을이죠. 사하촌이라고 하죠. 절 아래에 조성되어 있던 마을에 머물면서 이곳에 건물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잠깐, 그러면 도편수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도편수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혹시 한자를 아는 분들이라면 가운데 글자가 편자가 아니라 변자라는 것을 아실 텐데, 도편수는 도변수라고도 불리는 사람으로서 조선시대에 궁궐이나 사찰을 지을 때 건축을 총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편수 또는 변수들의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막에 있던 여성과 눈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설을 거듭을 하면서 내가 대웅보전만 완성되면 내가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 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사람의 재산을 홀라당 털어버리고 여인이 도망가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도편수가 어떤 기분이겠어요? 자기의 모든 모아놨던 재산과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사라졌다니까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씩씩대면 사찰로 돌아와 거의 다 지어지고 있었던 이 대웅보전에 매년 놈의 그 잘못을 내가 이 전각 곳곳에 알리리다 라고 해서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의 나부상을 해놨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해석을 하느냐, 이 대웅보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어떻든 간에 아주 신성한 건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한 건물에 나체의 상을 4개나 양쪽 각 모서리마다 달아놨다는 것은 글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등사와 같이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사찰에 이런 나부상이 들어있고 이런 전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대중들을 품을 수 있는 자비와 관대함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해석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나부상을 두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웅보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웅보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흑백 영상인 양 빛이 바랜 조각 이 나무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찬찬히 약간의 부연 설명을 곁들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세 분의 부처님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좌측에 계신 분이 약사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근데 요 세 분의 상이 목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해군 시기인 160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분들의 밑과 뒤와 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요. 먼저 참존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장식들이 위와 아래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식으로 부처님의 위험? 좋은 표현이다. 부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그리고 멋있게 꾸며놓은 것. 그래서 우리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불교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장식들을 장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와 저거 진짜 뭐 웅장하다, 장엄하다, 뭐 가슴이 울려온다 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사용되는 표현처럼 장엄을 했다라고 하면 부처님을 모시고 그 주변을 화려하게 꾸며놓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장엄 중에 하나는 바로 밑에 있는 불단입니다. 이 불단은 그냥 나무 바닥을 위에서 더 위로 그냥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수미단이라고 하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불단을 올려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미산이 뭐냐고 여쭤볼 것입니다. 수미산 많이 들어봤는데 수미산은 사실 작년 여름에 찍어서 설명을 했어요. 녹화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찍었으나 올해 여름에 공개될 그 영상에서 수미산에 대해서 불교 지식 코너를 따로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불교적 세계관에서 각종 보살님들과 부처님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제석천이라든가 그런 이제 신들이 모셔져 있는 곳,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정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미산. 수메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이제 한자음으로 음차가 돼서 수미라고 하는데 그 수미산에 가면 뭐 미륵부살님도 계시고 뭐 염라대왕도 있고 아무튼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공간을 이제 형상화해 놨다, 상징을 해 놨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는 수미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수미단은 자세히 보시면 상단, 하단, 중단이 각각 다른 형태로 꾸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천왕이 지키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하늘을 상징하는 상징들이 문양들이 담겨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밑에 수미단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선을 위로 올려봤더니 이번에는 삼존불이 있고 바로 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닷집이라고 해서 이건 경복궁 근정전 같은 데 가도 많이 있어요. 닷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덮개를 씌워놓은 듯한 하늘 덮개 또는 이제 그 보물과 같은 덮개라고 해서 이제 보개 또는 천개라고 하는데 그런 닷집의 형태로 쌓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찰마다 문양이 조금 다르고 궁궐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지만 그 모양이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불국토지 않습니까, 사찰이. 그래서 지상을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수미단 자체가 하늘 구름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꾸며 놓았다, 천상 세계를 꾸며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름 모양이 있다던가 이렇게 용 모양이 있다던가 이렇게 극락조 새 모양이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궁궐 근정전으로 가면 구름의 형태로 꾸며 놓아서 하늘을 떠다니는, 왕은 용이잖아요.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장식을 해놨다든가 하는 것이 일종의 닷집을 꾸며 놓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도 부처님이 계신 곳을 보궁이라고 해서 밑에는 수미단, 위에는 닷집의 형태로 이렇게 장엄을 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빛이 좀 바래기는 했는데 그 당시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많이 꾸며놓았으니 여러분들이 이 사찰을 가시게 되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처님 뒤로 가면 마치 배경화면이 있는 것처럼 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런 탱화를 부처님 뒤에 놓는 탱화다라고 해서 후불탱이라고 하는데요. 제 나이대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포트리스를 해서 뭐 여러 가지 탱들이 붙여진 캐릭터들을 말실수를 했군요. 제 나이대가 아니라 저보다 약 10년 정도 윗세대에서 양심이 없어. 그래서 이 뒤에 요 부처님 각각 뒤에 이제 탱화가 놓여있기 때문에 앞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면 뒤에도 마찬가지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열이면 약사열에,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이 놓여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후불 탱화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쯤에 그려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사전에 가면 비슷한 탱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탱화랑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탱화라고 하는 게 뭘까요? 탱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족자의 형태처럼 크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불교적 사상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지만 시선을 조금 돌려서 보면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수호하는 사람, 존재들. 그래서 신중이라든가 호법신중이라고 하죠. 염라대왕이라든가 사천왕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현왕이라고 하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그려지는데 이런 것들은 신중탱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급이 밑에 제일 급이 높은 게 후불대 부처님을 그린 게 제일 급이 높고 그 다음 급이 이제 신중탱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존재들을 모아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하단에 가면 산신령을 그려놓는다든가 나반존자들을 그려놓는다든가 이렇게 제자들을 그려놓는다든가 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중탱 중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정토사 같은 경우에 불법을 수호하시는 분이 정말 물리적으로 수호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데 군인이 M16을 들고 지키고 있는 분이 있는 그 테마도 있어요. 정토사에. 저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무척 존경하는 강산 형님의 아이고 전런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보시면 이 정토사에 M16 들고 있는 군인이 있는 신중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데블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고 전런에서 진행한 댓글 이벤트에서 당첨돼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고 왔어요. 사실 뒤에 크로마키가 초록색이라서 파란색 입어보면 어떨까 해서 갖고 온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파란색 많은데 이걸 입고 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야! 신중탱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싶은 분은 아이고 전런의 남의 영상도 그렇게 할 수 있니? 아이고 전런의 정토사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와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화려하지 않은 빛이 바랜 흑백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뜬금없이 칼라로 되어 있는 거울 두 개가 실제로 얼굴이 잘 비치진 않아요. 거울 두 개가 왼 개 등 위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놓여있는 친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못 보셨을 수 있는데 명부전이나 지상전 같은 데 가시면 다른 사찰에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업경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경대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또는 그 사람이 쌓아온 모든 행위들을 다 업이라고 했을 때 그 업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업경을 꽂아놓는 업경대. 그래서 이 거울은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지은 모든 행동을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의 모든 업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해서 업경대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린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업경대를 살아있는데 불편하게 봐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보건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색채로 남아있지 않아요. 업경대를 보시면서 우와 화려하다 라고 보시지만 마시고 실제로 얼굴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으니까 마음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떠한가를 돌이켜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천만 영화였죠.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였죠. 신과 함께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업경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업경이 바로 이 업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공의 그런 과거를 보여주는 그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과 함께가 불교적인 저기야들을 참 많이 저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대원보전 내부를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감상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한자로 글씨들이 막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꾸미기 위해서 장엄의 일종으로 아니 무슨 의미가 있어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낙서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전등사 일부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 삼랑성, 정족산성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쳤던 사찰입니다. 그리고 공간입니다. 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등사 안에서도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아니면 그 전쟁 중간에 들러서 부처님께 빌면서 자신이 오늘 전투에서 무사하기를 기도했던 공간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는 저 서양의 군대와 맞서야 한다니 애국 충정의 마음도 있겠지만 사람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군인들이 이 사찰에 머물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낙서들을 보시면서 누가 예의 없게 이런 데 낙서를 했대? 라고 보시지 마시고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절박함이 묻어나온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봉은사의 판전 가서 보시면 말 그대로 그 경판들이 3면을, 3개의 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혹시 봉은사 판전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야, 이번 영상에 참 남의 영상 많이 갖다 쓴다. 근데 이거 우리 영상이니까 저거를 보시고 이렇게 확실히 누적이 되니까 좋은 게 많아요. 보시고 오시면 요 사찰의 대웅 버전에서도 법화경 목판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100매가 넘는 목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량으로 봤을 때는 판전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웅보전을 나와서 옆에 있는 약사전으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큰 항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청동수조라고 적혀 있는데 큰 항아리 같은 게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혹시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궁궐에 가면 종종 있는 이것의 이름은 드무 또는 드무라고 하는 수조입니다. 여기에는 물을 담아 놓아서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도록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이 이렇게 물을 퍼다가 야차라고 하는 뿌리는 방식이 그 소방수의 역할을 하기도 했을 텐데 여기에는 사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얽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불을 놓는 귀신 또는 불을 놓는 마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거를 화마라고 하죠. 뭐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마 그런 믿음에서 나온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건물 자체가 죄다 목조기 때문에 궁궐도 그렇지만 사찰도 그렇고 정말 화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찰, 어디 사찰이든 그 사찰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은 가면 몇 년도에 중수했다, 몇 년도에 화재가 나서 소실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물리치려는 조금 주술적인 기능이라고 할까요? 드무에 물을 담아서 화마가 눈누난나 이러면서 눈누난나 이러면서 불을 내려고 왔을 때 자기의 모습이 비친 그 물을 보고 어라라 이거 누구지? 라고 하고 깜짝 놀라서 무서움에 도망가도록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 드무입니다. 평소에 거울을 안 보고 살았나 봐요. 진짜 거울을 안 보고 살았네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넌 거울도 안 보고 사냐?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너는 드무를 보고 깜짝 놀라는 화마와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해도 안 되겠죠. 예, 그런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저절로 간다는 자랑을 위한 코너이기 때문에 얘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면 너 저절로 간다도 모르니?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드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끄는 소방수의 역할도 하지만 화마가 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게 하는 재미있는 발상도 있다는 점 함께 알아봐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2부 영상에서 대웅전의 밖과 안 그리고 다시 옆에 있는 구성물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전등사의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기 때문에 3부 영상도 잊지 말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편수가 뭐야? 건물 짓는 걸 담당하는 사람. 그거 한번 설명을 해줘. 그래? 몰라 나. 그래? 도편수를?